네, 오늘은 오스코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스코텍은 유한양행의 기술을 수출한 표적 항암제, 레이저 티닙으로 잘 알려진 곳이죠. 먼저 이야기를 할 건 레이저 티닙에 이은 후속 파이프라인인 세비도프레닙입니다. 면역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 단백질인 SYK를 억제해 면역세포의 비정상적인 활성화를 차단합니다. 오스코텍은 세비도프레닙에 대해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2A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 등 7개국 42개 의료기관에서 163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임상 2A상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환자 투약을 완료했고 4주간 추적 관찰 기간도 끝냈습니다. 지금 그럼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회사 측에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글로벌 임상을 진행한 CRO 업체로부터 데이터는 12월 말에 넘겨받는다고 합니다. 이후 데이터 리뷰를 진행하고 내년 1월 11일 예정된 JP모건 컨퍼런스에서 탑라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표는 질병 활성도 지수와 통증 개선 지수 ACR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ACR 20, ACR 50, ACR 70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ACR 20이라고 하면 투약 후 통증이 20% 개선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삼성증권 리포트를 보면 이번 임상이 좀 의미 있는 결과다 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 활성도 지수에서 유효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ACR 20이 그 JK 저해제 수준으로는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화이자의 젤잔즈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올루미넌트 그리고 에브비의 림뷰큐의 ACR 20 평균값이 60에서 80%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비도프레닙의 임상 2A상에서 ACR 20도 60에서 80% 수준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받은 SYK 저해제 약물은 없는 만큼 일단 비교 지수가 그 SK 저해제가 아니라 그 기존에 팔리고 있는 JK 저해제와 비교하는 겁니다. 아직 앞에서도 말했지만 SYK 저해제 약물이 없다는 점에서 임상 2A상 결과가 좋으면 기술 이전 가능성도 높은데요. SYK 저해제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도 전 세계에서 오스코텍이 사실상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상에서 안정성과 효능이 확인되면 혁신 신약으로서 다시 말해 퍼스트 인 클래스로서 가치도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SYK 저해제들이 선택성과 독성, 경구 흡수율 등의 이슈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개발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의 리겔로부터 임상 2상에 있던 SYK 억제제를 기술 도입했지만 그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3상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와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JP모건 컨퍼런스 발표 후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앞서 언급한 니겔이 2010년 아스트라제네카의 SYK 억제제를 기술 이전할 때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의 기술 이전했는데요. SYK 억제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의 기술 이전 규모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세비도프레닙의 임상 2A상 결과 및 그리고 기술 이전 여부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주목해야 할 파이프라인으로는 AXL 저해제가 있습니다. AXL이란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로 암세포의 이동과 전이, 약물 내성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AXL은 정상인에게는 거의 나오지 않고 암 환자에게서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스코텍은 원래 AXL 저해제 임상 1상을 올해 돌입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물론 크겠죠.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 측이 한번 알아봤는데 일단 내년 상반기에 임상 시험 계획서 IND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여의도 약방이었습니다.